5차 전략회의를 합니다. G2니까 이제 세계를 끌고 나가죠. 뭐 시진핑 같은 경우는 거의 황제 등 자리에 올랐더만 19차 중회 때 보니까. 근데 이 미국 대표단한테 중국 방문단이 갔어요. 워싱턴 DC를 갔죠. 그때 이제 그들을 환영하는 만찬장에서 갑자기 버락 오바마가 맹자화를 꺼내는 바람에 아주 그 당시 신문 기자들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맹자화를 꺼내니까 2300년 전의 컨텐츠인데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맹자 얘기를 대충 아실 거예요. 산경지, 해간, 개연, 용지, 뭐요? 미간, 불용즉, 모색지라. 왜 아무도 반응이 없으십니까? 두 분이라도 이렇게 좀. 하긴 뭐 전에 중앙공무원에서 과천에 국장급들 우리나라 정부부처 반려들 모아놓고 제가 매년 한 번씩 특강을 해요. 그 리더십 과정에.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아무도 반응 없어요. 뭐 내용은 알고 보면 너무나 간단해요. 사실 매산자에 길경자 산속에 길이 하나 있는데 사이길 해자에 사이간자 해간이라는 건 조그만 오솔길을 해간이라고 불러요. 여의 산속에 있는 오솔길이 개은 자주란 뜻이죠. 자주자주 용지 그 길에 사람들이 자꾸 이용하고 쓰고 다니다 보면 일성자 길로자 그 오솔길이 점점 넓혀져서 확장돼서 대로가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길에 대한 정의입니다. 원래부터 길은 어때요? 그 조그만 오솔길이 사람이 많이 나면 그게 길이랍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인가요? 진리라는 게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하면 진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것과 상관없는 진리잖아요. 어쨌든 그러나 잠깐 사이라도 위간 약간 텀을 둬서 불용즉 아니 글자 쓸 용자 사람들이 아무리 대로라도 안 쓰고 다니지 않다 보면 띵오자의 이 막힐 색 이게 색이라고 읽을 때 심근경색 이게 색이라는 건 막힌다는 뜻 close 아무리 대로도 사람이 잠깐이라도 안 다니면 금방 풀이 자라서 그 대로가 막혀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바라보고 확 던졌대요. 느낌 좀 오시나요? 김철수 회장님이 여기서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속에 웃을 때 자꾸 다니면 대로가 되고 제가 알고 보니까 이 오픈하우스 이 협회에서 이렇게 인문학 강의한 게 처음이래요. 자꾸 다니다 보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협회라는 게 회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원이 주인인 건 너무나 당연해요. 국가라는 게 국민이 주인이고 자꾸 만나면 서로 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 소통도 해서 답을 풀어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큰 단체면 뭐예요? 안 다니면 막혀지고 안 다니면 서로 등 돌리는데 이 얘기를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자꾸 다니면서 큰 길 내자 뭐 그런 뜻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환자들한테 하시든지 이 얘기네. 우리 사이에 자꾸 얼굴 보고 만나다 보면 정말 당신의 치아가 굉장히 아름답고 좋아질 것이고 안 다니면 그거 다 빠질 거다. 어쨌든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 힐러리 클린턴이 이 얘기를 던졌어요. 이게 뭐 네이버 검색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똑같이. 중국과 미국이 그동안 서로 갈등도 많고 뭐 기축통화 문제니 인공 문제니 서로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세계를 갖다가 끌고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한마음 한뜻이 돼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큰 문제라도 한번 해결하려고 노력해보자.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람인 마음심 같을 제 사람의 마음이 같아지고 똘똘 뭉치기만 하면 해상같이 높은 산도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 중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인심제 해상이 같이 한번 이게 중국말로 했다니까 이거 한번 중국어로 읽어보시죠. 중국어는 다 하시죠. 진짜 잘하는 건데요. 앞으로 아마 여러분들 고객이 한 30%는 중국인들이 아닐까요? 어차피 뭐 인구는 줄어들고 새로 우리나라 기술이 높잖아요. 제가 95년도, 4년도, 6년도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치과 가기가 무서웠어요. 무슨 뭐 거의 정말 음침했어요. 못 믿겠더라고요. 도대체. 가면 다 망가질 것 같고 일부러 안 갔는데 여간 중국어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런신치 타이샤이 바로 중국에 개혁해도 좋습니다. 저는 바로 하면 중국 사람들 만나서 야 런신치 타이샤이 하면요 우리 한번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환자와 우리 의사가 한번 노력해보자. 바로 그냥 코드가 맞는데도요. 해결을 전제로 하자는 얘기니까. 그리고 3차 회의 때 이 얘기를 했대요. 미중 전략 회의 때 조조가 한 말로 유명합니다. 삼국지 보면 아까 적벽대전 75만 대군 몰고 내려갔다가 완전히 깨지고 도망갔잖아요.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었어요. 산이 막혀서 못 가고 물이 막혀서 못 갔습니다. 밑에 있는 부하가 와서 그랬어요. 장군, 우리 끝났다. 우리 조직은 여기서 끝이다. 왜? 산이 막히고 물이 막혔다. 그랬더니 조조가 화를 벌컥 내면서 한 말입니다. 야, 만날 공짜 매산자. 너 가다가 산을 만나면 거기서 주저앉을 거냐? 뭐예요? 10개짜 길도짜. 뭡니까? 개도. 아까 오픈하우스래매요. 길 열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만나는 자, 물 숫자. 가다가 물을 만나면 가격은 뭡니까? 다리로서 만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못 넘을 산이 어딨고 못 건널 강이 어딨냐. 길 뚫고 다니면 된다. 굉장히 그 포지티브한 생각이죠. 이 얘기를 또 힐러리 클린턴이 중국 사람들 알아들라고 중국말로 또 던졌답니다. 좀 길지만 이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홍샹 카이다오. 위쉐자차오. 네 글자는 안 되겠다. 알기시는 것 같아. 세 글자까지 제가 아니 뭐 세상이 마찬가지죠. 뭐 치료 못할 게 또 뭐 있어요. 답을 찾으면 답이 나오는 거죠. 뭐 세상이 안 되는 게 어딨냐. 뭐 이런 관점에서 똘똘 뭉치자. 해결하려고 노력해보자. 길 내보자. 우리 사이에 막혔던 강을 한번 넘을 다리를 만들어보자. 굉장히 긍정적인 고전들 아닙니까? 아 그랬더니만 마지막에 가이트너 재무장관 이 마이크를 딱 잡고 한마디로 끝냈대요. 근데 동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람은 그저 그래도 그 손자병법을 좀 읽었던 모양이에요. 풍우동주란 말, 바람 품자, 비우자. 전쟁터에서 바람 불고 비 오는 그 불확실한 상황.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같은 배 타야 된다. 같은 배 타서 동주, 서로 손과 발이 하나가 돼서 형제처럼 노를 지면 얼마든지 비바람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치과업계의 화두 아닙니까? 우리 똘똘 뭉쳐서 같은 배 타자. 지금 뭐 얼마나 불확실한 이 상황입니까? 그래서 같은 배 타자는 얘기를 중국말로 던졌는데 그래도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그 당시 미국에 있는 관료 중에서 유일한 경력 하나 더 있는 거 아시죠? 대학교 때 중국 가서 어학연수 2개월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중국말로 4글자 가능하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홍이동적. 역시 천재들이 금방 들어오십니다. 제가 오늘 뭐 질문은 간단하고 답도 너무 간단한데 너무 뜸을 많이 들였나요? 고전 어떻습니까? 이 고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오래된 거죠. 근데 이 오래됐다라고 하는 인간 문양에 대한 컨텐츠가 담긴 고전이 어쩌면 지금 봐도 여전히 우리한테 유용한 솔루션일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베이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미래의 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고전이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전을 요즘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표현을 쓰냐면 오래된 미래라고 표현 써도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어순인가요? 오래됐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 future, 미래의 답일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베스트셀러는요 가장 고전과 차이점이 뭡니까? 뭐 어디 뭐 베스트셀러 되고 인기 그거요 트렌디한 겁니다. 유행 지나면 끝이에요. 고전은요 베이직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행을 안 타요.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는 시간만 지나면 왜 작년에 팔렸던 100만 권 책이 지금 쓰레기 킬로그램으로 팔릴 수도 있대도요. 서울대학교 김남도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 뭐지?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100만 권 팔렸대요. 요즘 한 번도 안 팔린대요. 그래서 왜 그 유행이 지난 것 같다. 요즘 새로운 유행을 반영한 책이 하나 나왔다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결리니까 노인이다? 진짜 나오지 우리 치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숨지마시네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역시 back to the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답이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요. 아무리 무슨 달콤한 마케팅이니 아무리 무슨 가격이 베이직이 좋은 데가 저는 사람들이 가게 돼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배려하고 엠퍼시 공감하고 이런 분들한테 결국은 환자들은 더 의뢰를 맡기지 않을까. 요즘 같은 난세는요 아무리 TV나 광고하는 것보다 베이직이 좋은 분이 결국은 요즘은 유행 안 타고 오래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
그 발표장에서 테크놀로지, 아무리 스킬이 좋으면 뭐 기술이 좋으면 뭐하냐, humanities, 이 인간에 대한 문양 공부가 없다면 어떤 기술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인문학이 뜨기 시작했지만, 그래서 삼성전자도 많이 갔습니다. 근데 그 인문학이라는 게 단순히 무슨 역사, 철학, 지식이 아니에요.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 저 그래서 오늘 도전을 갖고 한번 그 보따리 세계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아, 서두가 너무 길었나요? 아, 예, 제가 정말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 앞에서 이 강의를 하니까 좀 떨리긴 합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느낌을 좀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춘추 전국시대, 제가 전공했던 시대인데 중국 고전이라고 하는 아주 베이직이 좋은 컨텐츠가 이때 다 쏟아져요. 지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세요? 한 170여 개의 나라들이 요즘 말하면은 난립합니다. 난립이라는 단어 요즘 많이 쓰나요? 어지럽게 서로 경쟁이 치열해져요. 그러다가 춘추시대가 끝나면서 그 중에 빅7, 7개만 살아남습니다. 7개? 아, 이걸 춘추 전국시대의 전국 7국이라고 부르죠. 빅7. 그 다음 또 싸워요. 결국 누가 마지막에 살아남죠? 서쪽에서 가장 늦게 출발한 나라예요. 물자도 별로 없었어요. 산악지형에 인력도 별 볼일 없었던 나라. 바로 중국이라고 하는 차이나라는 어원이 여기서 나왔죠. 차이나. 그래서 옛날 사람들 중국을 진나라고도 해요. 진나, 뭐 남진나해니. 일본말로 신나. 스페니쉬는 치나라 그러죠. 그래서 차이나라는 이름이 나온 게 바로 이 춘추전국시대 550년간 170개 나라에서 마지막 최후에 생존했던 이 진나라라는 이름에서 유래합니다. 이때가 중국 고전, 특히 공자, 맹자, 노자 같은 어마어마한 책들이 쏟아져 나와요. 별로 뭐 특별한 감흥들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업계가 이렇지 않습니까? 언제면 금융업계 가서 강의하다가 정말 그때가 난세였고 참 힘든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했더니만 어느 분이 손을 딱 들더니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금융업계 용어로 얘기하래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중국 역사상 M&A 합병이 가장 활발했던 시절. 그러면서 뭐 조상제한서 이름 들어봤나요? 나 그게 뭔 뜻인가 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몰라요. 조상제한서. 예, 빅5. 적어도 15, 16년 전에 누구나 알고 있었던 우리나라 금융업계 은행 빅5입니다. 시중은행, 조은행, 상업은행, 일은행, 한일은행, 서울은행. 정말 역사 속에 사라졌죠. 1등부터 5등까지 순이었대요. 아직도 별로 그렇게 특별한 감흥이 없어요. 가장 잘 나갈 때 조심하래요. 빙하기 때 그래요. 어떤 분이 어려운 그 추위에 공룡이 제일 먼저 명정이 됐대요. 왜요? 등치도 크고 가장 강한 존재였는데 누구도 자기를 잡아먹지 못할 거라고 착각에 빠진 거래요. 자기가 먹을 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 못했대요. 아니 했죠. 그러니까 그 몸집 유지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몰락하고 지금 우리가 그거 뺏어 쓰는 거 아니에요? 같은 시대를 살았던 잠자리는 지금도 아직 살아있답니다. 한 까마귀만 했대요. 공룡시대에. 근데 뭐 힘들고 여기저기. 그래서 이 추위는 다가오면서 살아남으려고 자기를 경량화시켰대요. 최후로 경량화시켜서 지금의 형태의 모습으로 진화에 성공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최고의 몸집을 가진 공룡은 역사 속에 사라져도 같은 시대를 살았던 잠자리는 지금도 골프장 페어웨이를 쌍쌍이 잘 날아다니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역사를 보면 생존에 대한 질문을 하게 돼요. 저 산동성 제 나라가 가장 물산도 풍부하고 가장 인구도 많았던 저 평야지역이 왜 망했지? 저 서쪽의 강원도 산골 출신 진나라가 왜 승리했지? 라는 질문을 항상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항상 강자부터 먼저 무너져요. 내가 최고라고 착각에 빠진 돌직부터 날아가더라고요. 결국은 요즘 그걸 뭐랄까 더 커스, 근데 영어로 하면 커스 오브 인컴피던스 현재의 저주? 현재 내가 설마 죽겠냐라고 하는 그 현재에 대한 뭐랄까요? 아닌 안주? 그런 조직부터 저주가 시작이 됐대요. 그때부터 날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영원히 안 막을 거라고 생각했던, 누가 나를 건드릴 거라고 생각했던 조직부터 날아가기 시작하는 게 요즘 경영학에서 많이 쓰는 현재의 저주더만요. 진화하래요.
상황이 빨리 바꾸라 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리어레인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게 이 토인비도 마찬가지지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각설하고 이때가 얼마나 혼란했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내일 아침에 누가 상징할지 아무도 예측이 못했던 저토록 강대국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고. 근데 희한하죠. 지나고 보니까요. 중국 역사, 5000년 역사에서 이 550년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이 시대가 가장 경쟁력 있고 발전했던 시대입니다. 아, 진짜 장면성인가요? 노래 가사에도 있던데요. 왜? 아픈 만큼? 아, 저는 정말 치과 가서 아픈 만큼 성숙해지면 이렇게. 저 그래서 취미를 항상 요즘 치과 방문을 써요. 이걸 취미로 삼아야 나는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그래서 뭐 임플란트 뭐 1개월 했더니 아닙니다. 6개월 걸려서 해주세요. 일단 공구리부터 단단히 치고 천천히 완벽하게 저 조물주가 인간을 창조할 때 그 모습으로. 그래서 요즘 취미가 치과 방문입니다. 근데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전 모르겠어요. 치과업계를 이 역사 원칙에 빗대어보면 우리나라 치과업계가 100년 역사가 있다면 지금이 가장 치열하다면 지금이 가장 경쟁력 있는 시대고 지금이 아마 지나가는 역사 속에서 가장 연구 대상의 시대일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지? 그때 어떻게 생존에 대한 대안을 짰지? 뭐 이런 고민들이 아프지 않으면 경쟁하지 않으면 뭐 답도 별로 없어요. 뭐 편안한데 무슨 답이 나옵니까? 아, 그래서 애들은 싸워야 키 큰다도 그런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요즘 힘드시다는데. 싸우다 보면 한 발짝이 나무 밑에 커야 내가 이기죠. 어쨌든 좋습니다. 빨리 갈게요.